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하루하루 오락가락 거리는 시장인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금융권의 위기가 신속하게 진화됐다라는 부분에서 안도 랠리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테슬라 등의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반등했는데요. 시장이요. 요즘 그렇습니다. 아이템이 너무 없어도 사실 저희가 방송하기 힘든데 아이템이 어제 오늘 정말 쏟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또 그걸 다 들고 오지 못해서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의 위기가 조금 일단락돼가는 느낌이 나다 보니 뉴욕장이 말 그대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장에서도 기대볼 만한 모멘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저희와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죠. 일단 어제 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양지수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2% 가까이 빠졌다가 결국에는 0.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도 약보합권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우려감 속에 시장은 조금씩 내어주는 흐름을 보였던 이번 주였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가세가 조금 기울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전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라 하면 2차 전지 쪽, 막내딸이라 하면 AI나 로봇 쪽을 살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녀석에게 내가 계속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2차 전지, 포스코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또 순환매 속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돋보였고요. AI와 로봇은 마이크로소프트 AI데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 이슈가 또다시 힘을 내게 해줬습니다. 최근에는 또 첫째 아들도 힘을 좀 내네요. 반도체 쪽입니다. 정부의 6대 산업을 육상하겠다라는 소식과 또 대기업의 이에 발맞춘 공격적인 투자 소식이 반도체 섹터에도 다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IT 소부장의 강세가 코스닥의 낙폭을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부진했던 쪽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단의 하락이 있었고요. 미국 소비에 대한 두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주도 하락했고요. 바이오나 조선 기자재까지 어제는 좀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 막내딸이 또 힘을 냅니다. 로봇주가 정말 평정하는 느낌을 보였던 어제 시간 외였는데요. 뉴로메카가 상한가, SBB테크가 상한가, 그 밖에 로보스타 혹은 다른 로봇주까지 전원 다 빨간불을 또 켰습니다. 로봇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네요. 잠시 후 좀 살펴볼 거고요. K칩스법이 조금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기재소의 통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숨통이 될 만한 내용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로봇 가볼까요? 작년 8월부터 그 당시 담당 PD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조금 없을 때였는데 그 이후 로봇이 시세가 날 때부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전해드렸던 로봇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예요. 로봇도 지금 카테고리별로 계속 순환 이슈가 나옵니다. 인력난, 혹은 효율화, 혹은 인플레 이쪽에서도 결국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정책적 측면과 투자적 측면, 그리고 개별 이슈들까지 계속해서 로봇 이슈는 돌고 돕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집중되는 쪽은 투자 쪽이죠. 삼성과 현대차, LG 등등에서 공격적인 로봇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앵커가 환갑이 되는 그날쯤에 돌아보면 2020년대는 로봇이었지라고 생각할 만큼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폭증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자, 어제도 로봇 이슈가 추가가 됐죠. 시간 외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이겁니다. 이것은 장중에 이미 어제장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뉴로메카도 하나와 포스코가 인수전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뉴로메카가 시외상을 간 거고요. 현대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감속기, 그동안 SPG일 거야 라는 기대감 속에 SPG가 랠리를 보였는데 어제는 또 SBB테크 쪽으로 힘이 실리면서 시간 외에서 SBB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한 거죠.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요. 삼성과 LG가 그동안 로봇에 대해서 어떤 시계열을 갖고 있었는지를 정리한 건데요. 그동안 삼성에 대해서는 참 많이 전해드렸었고 최근에는 LG 쪽에서 이 클로이버 로봇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많이 살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무언가를 해결하는 건 결국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런 쪽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장에 지금 관심을 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더 있었다면 정말 많은 내용들에 조금 시사점까지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일단은 들려온 내용들 정리하기 급급합니다. 7시에 아쉬움이기도 한데 유럽에서도 소식이 많았어요. 22 통화정책회의 결국에는 빅스텝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FOMC와 22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했어요. 상황이 이런데 설마 빅스텝을 하겠어? 라는 거였는데 라가르드 총재는 좀 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결국 6번 연속해서 금리를 올려잡고요. EU 은행은 유동성과 회복력이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도움을 줄 여력이 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엔 조금 안정감을 주는 코멘트를 더해준 거죠. 그리고 이틀 밀렸던 EU의 원자재법 그리고 탄소중립법까지 같이 초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제3국의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만들겠다. 시장에 한 2주 전에 유출됐던 내용은 70%였는데 이보다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발 원자재 비중이 많은 태양광 일부 종목들, 솔라이트 같은 종목들은 다소 크게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핵심 연구자석의 재활용률을 공개 의무화하고 이것은 나중에 의무화를 조금 법제화시킬 수 있다는 여지도 등장하고요. 청정기술의 신규 사업 허가 수년 걸리던 걸 18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폐배터리 쪽의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폐배터리가 세론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지 좀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유럽권의 이슈였고요. 자, 그리고 뉴욕장을 상승시킨 가장 큰 요인은 오늘 이거입니다. 십시일반 밥 10술이 한 그릇이 되는 내용이었죠. 미국의 메가뱅크 11개 은행이 40조를 투입해서 퍼스트 리퍼블릭을 구제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50억 달러씩 각출하고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US뱅코프 등은 25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10억 달러씩 내서 우리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은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건 이들은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금융주의 가격을 막아선다라는 거죠. 추가 하락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형사들은 지금 SVB 사태 이후에 대형사로 많은 예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넘치는 초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법을 선택한 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과 같은 지방은행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그 자금을 이전해 주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윈윈입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을 축소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시장에 우리 안전해, 괜찮아 라는 것을 피력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편으로는 얼마나 만약에 이 SVB 사태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에 충격을 주길래 이들이 이렇게까지 소방수 역할을 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팝업 리스크, 다른 은행들의 파산 이슈가 부각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대로 조금 봉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정부의 공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 건전해, 예금주들 안심해라고 또 토닥였습니다. 거기에 앞서 퍼스트 리퍼블릭을 구제하려는 메가뱅크의 움직임, 그들의 공조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다 강하게 올랐죠. 나스닥은 2.5%나 상승했습니다. 자, 메가뱅크 살려줄게 라는 이슈가 나오자 퍼스트 리퍼블릭이 마이너스 36%에서 장중 플러스 22%까지 갑니다. 변동이 50% 폭이었다라는 거죠. 엄청나죠. 종가상으로는 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찌됐건 조금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뉴욕장 상승의 요인이었고요. 여기에 무디스도 한 소리 보태죠. 스위스가 크레딧 스위스 충격 충분히 흡수 가능해 라면서 유럽권 은행도 도닥입니다. 자, 이 이슈와 함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20만 건 이상입니다. 살펴드렸는데 20만 건 하회에 한 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용이 조금 탄탄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살필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오늘 이쪽보다는 이 금융 쪽의 안정화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찌됐건 강한 상승은 좀 반갑게 여겨지는 오늘이죠. 자, 보시다시피 상승한 쪽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형 은행사들도 올랐지만 이쪽에 지역은행들의 강세가 좀 도드라졌던 흐름이었고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어제 좀 크게 밀렸었던 에너지 쪽도 비교적 강보합권의 좀 중립 이상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메가테크 쪽에서도 강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2,700조짜리입니다. 그런데 질주를 했어요. 4% 이상 뛰었는데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것들, 거기에 초안을 작성해주는 생성 AI를 탑재한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AI를 탑재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받았고 나름의 호평도 있었죠. 내 일자리 어떡하냐라는 시청자들의 댓글들도 꽤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AI와 반도체 쪽의 강세를 이끌었던 요인이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유튜브 TV의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또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인들의 소비와 구매력이 떨어지는 쪽의 내용은 계속 쌓이는데요. 달러 제네랄이 실적 예상 하회하면서 이쪽 부분의 빨간색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소매 판매 데이터도 그렇고 소비에 대해서는 조금 위축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그것도 우리는 인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이 AI 반도체 모멘텀도 안고 있지만 최근에 각국에서 정책적 지원 얘기도 나오면서 조금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쪽에 개인적으로는 나름 의미가 있는 코멘트라서 담아와봤습니다. 대만에 있는 세계 3위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 웨이퍼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반도체 산업 재고 조정이 다음 분기면 끝난다. 그러니까 2분기면 마무리가 될 것이고 하반기부터 완연한 개선을 기대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브리핑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으로 예상되는 쪽입니다. 여전하네요. 2차전지 반도체 AI와 로봇입니다. 2차전지 쪽은 방금 원자재법 초안이 공개가 됐고 또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삼성 SDI가 미국의 인디애나 상무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삼성 SDI 밸류체인 한번 생각해 볼 법한데요. 최근에 TCC 스틸 잘 갔었잖아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쪽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쪽이요. K칩석과 함께 어제 삼성의 300조 투자 이슈가 힘을 실어줬는데요. EUV, 디자인하우스, 클린룸 이런 쪽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로봇은 앞서 살폈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탑재 프로그램 확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겠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중국이 외국 상업 공연 허가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의 K엔터사들이 엄청난 공연 매출처였는데 한한령 이후에 그게 뚝 끊겨 있었거든요. 만약 그게 괜찮아진다면 다시 한번 엔터주 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2차 전지 쪽에서 핫했던 포스코케미칼 잡아주실까요? 네, 먼저 둘째 아들이라고 하셨던 2차 전지 쪽에 어제 성적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또 2차 전지더라고요. 먼저 시세부터 체크해 보시죠. 결국에는 또 2차 전지였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KRX 2차 전지, K뉴딜 지수의 구성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15일에 308조 정도였는데 16일에 314조 이상으로 하루 만에 6조 이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정말 강했던 단기 과열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던 에코프로 쪽에서 2%가량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자 어제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전형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는 속에서
포스코케미칼이 11%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제는 포스코케미칼이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주인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리튬 인산철, LFP 양극재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호재가 전해졌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포스코케미칼의 주가는 50%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어제는 개장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27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하루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700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다라는 부분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이 호재가 됐던 LFP 양극재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좀 더 체크해 볼 텐데요. 2023 인터배터리가 어제까지 열렸었는데 여기서 김준형 포스코케미칼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LFP 양극재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차후에는 삼성 SDI나 SK온과도 사업 협력을 하는데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이 LFP 배터리라고 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저렴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에는 중국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뛰어들겠다. 우리도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겠다라고 얘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앞으로 LFP 배터리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국내 배터리 3사가 그동안에는 하이니켈 배터리 쪽에 많이 사업을 주도하는 데 이끌었다면 이제는 최근에 LFP 배터리 진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포스코케미칼이 웃는 이유는 더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해 들어서 50%가 넘게 오른 데는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포스코케미칼은 앞서 삼성 SDI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총 40조 원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NCL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적 호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수주 계약은 연 6만 톤의 공급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1분기에 가동 예정인 포스코케미칼의 광양 3, 4단계 캐파와 동일한 규모라고 합니다. 연평균으로 공급액은 4조 원 수준이 된다고 하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이 공급 계약 이외에도 또 다른 모멘텀을 체크했습니다. 올해는 국내 고객사 향으로 추가 수주가 더 높아질 것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의 중대형 전지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IRA 법안까지 시행이 된다면 올해 미국 쪽에 투자를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과도 더 많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케미칼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바 있기 때문에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포스코케미칼의 주가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수가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내렸던 이 밸류에이션 평가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PER 같은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뇌동매매를 주의하자라고 얘기했는데요.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들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판 IRA 핵심 원자재법의 초안이 드디어 공개가 됐죠.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유럽연합의 그린딜 사업계획의 주요 정책들은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 중립 사업법이 되겠습니다. 유럽 핵심 원자재 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2030년까지 제3국의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골자인데 이건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의존도를 많이 낮추겠다,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감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차 전지 쪽은 수혜도 누릴 수 있고 우려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말 그대로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분주해졌죠.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를 더 많이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조심스럽게 수혜를 점쳐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는 체코에서 코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기아도 2025년에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란드에, 삼성 SDI와 SKO는 이 헝가리에 이미 생산 시설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포드 코치와 함께 튀르키예에도 합작사를 건립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 우려의 목소리는 바로 이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게 골자인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거든요. 국내 배터리 업계는 탄산, 망간 100% 그리고 수산화 리튬은 84%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미 미국이나 호주, 칠레 쪽으로 공급망을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속도를 좀 더 빨리 내야 된다라는 숙제를 떠안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나 폐배터리 관련주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갈지, 그렇다면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차 전지라고 시청자분이 글을 네.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2차 전지 이슈 관련해서 뭐 분야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로봇도 그렇고요. 관련한 내용들 저희 잠시 후에 전략 추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간략하게라도 좀 살펴보죠. 반도체 업황의 개선 시기가 조금 당겨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움직여서 반도체로 가주길 바라는 시각 등도 많죠. 어찌됐건 반도체 하반기는 지금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완제품 부분에서도 이때부터 모바일 수요가 재고를 털고 회복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채널 재고로 놓고 봤을 때도 2분기 이후부터가 리스토킹, 재고를 다시 쌓아가는 수요가 생겨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죠. 디램 쪽 재고도 2분기를 기점으로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속속 등장하죠. 앞서 이 웨이퍼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고 K칩스법도 그렇고 반도체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꽤 몰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GPT를 얘기할 때마다 AI 반도체 모멘텀도 잊지 말아야 될 텐데요. 5년 안에 디램 시장에서 AI 반도체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삼성증권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이슈의 힘을 조금 한 번에 받아가는 시기가 있을 텐데요. 일단 어제는 삼성의 대규모 투자 이슈 속에 소부장 쪽에서 강한 시세 등을 보여줬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조금 강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 속에 시스템 반도체 쪽 주가 강했고요. 반도체 재료 부품부터 장비주까지 모두 강한 상승을 보였죠. 어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히 살펴보면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구축하겠다, 300조를 투자하겠다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역상 위치로 놓고 보시죠. 이렇게 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삼성전자의 기흥, 화성평택 용인에 있는 것, SK하이닉스의 이천 용인, 팹리스 소부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판교 용인, 이것을 둘러싸고 하나의 띠가 생기는 거죠.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사실 대만은 군사적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실리콘 방패,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쪽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대 규모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제 대통령도 150개 국내외 소부장, 판교 팹리스와 연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외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동참을 했다라고요. 이 이슈가 들리다 보니까 관련한 소부장들이 힘을 내줬죠. 소부장도 사실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EUV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죠. 세계적인 노광장비 업체 ASML, 반도체 한파가 없었죠. 실적이 다른 쪽이 깨져도 이쪽은 괜찮았습니다. 대당 한 2천억짜리 한 대의 가격입니다. 이것을 수출하는 업체인데 EUV, DUV 장비요. 그런데 고객사들은 우리가 다 아는 삼성전자, 인텔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발 우리에게 한 대 더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 그대로 슈퍼 의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ASML인데
있는데요. 이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파운드리 업체의 초미세 공정 경쟁입니다. 지금은 회로에다가 얼마나 미세하게 그림을 그려가는가가 사실 성능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EUV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텔과 삼성, TSMC가 지금 나노 공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바로 EUV 장비라는 겁니다. 워낙 이게 파운드리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TSMC가 지금 전 세계 EUV 장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왜 EUV 할까요? 왜 초미세 공정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클라우드 통신, AI,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통신이 정보가 빨리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EUV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EUV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EUV는 전공정, 그중에서도 노광공정, 포토공정이라고 합니다. 웨이퍼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인 거죠. 여기에 쓰이는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 시간의 절반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미세하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 노광 공정을 생각해 보시면 회로가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빛을 투과해가지고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 도포되어 있는 웨이퍼 위에 이게 잘 그려지는 과정입니다. 이 그려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포토레지스트, 감광액과 EUV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 이후에 마지막 검사 장비까지 들여다볼 수 있겠죠. 이 관련한 종목들을 찾아서 조금 주목을 하며 실적과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제 일본과 한국 조금 손을 다시 맞잡았죠.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토레지스트였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는 동진세미캠 조금 타격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최근에 계속 있었거든요. 다만 미약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은 감내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진세미캠 실적은 굉장히 좋은 업체고요. 삼성은 소부장과 동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악재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EUV 관련한 기업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 주자는 SNS텍이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어제장에도 보여줬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소재 이슈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어제 22%나 올랐습니다. 올해로 쳐도 86% 상승을 기록하며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죠. 이 중에서 대장으로 여겨지는 쪽은 아무래도 SNS텍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등대로 세워가지고 한번 흐름을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과 각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CS 사태, SBB 사태 모두 다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돼가는 느낌이 나서 시장은 환호하고 올랐어요. FOMC 앞두고 이렇게 올라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했는데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가 됐든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슈퍼 미국이 다 이제 해결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약속된 것처럼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그 악재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대비를 좀 해놨다라든지 이제 정말 바로바로 이제 어떤 액션들이 나오는 걸 봤었을 때 확실히 이제 재선 관련된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상처가 났는데 뭐가 됐든 일단은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골마서 터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덮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환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이제 새로운 이제 오픈 AI를 보면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관련해서 계속 영상들도 보고 실제로 좀 봤는데 정말 대단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수급이 붙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도 가져볼만 하고 이제 국내 시장도 오늘 이제 일단 당연히 호조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는 강했는데 이 수급이 빠지면서 AI와 로봇이 이 수급을 가져가게 되느냐 아니면은 반도체들이 저점에서 올라오느냐 이것에 포인트를 잡고 이제 매매를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이제 유럽 이제 관련 법안도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과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각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또 이제 2차 전지가 또 각계 전투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NF가 다 같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네. 요즘에는 또 셋 중에 하나가 오르거나 둘이 오르거나 즉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매하실 때 조금 이제는 2차 전지는 개별주적인 모습을 강하게 띄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오늘 이제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유의를 해야 되고요. 한국 시장이 오늘은 뭐 괜찮겠지만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챙길 때는 또 챙기고 또 이제 밑에서 살 때는 사고 이런 전략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정말 로봇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또 힘 실어주는 게 GPT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로봇은 어제 시간 외에서 난리였잖아요. 뭐 뉴로메카, SBB테크 상한가였는데 로봇주에서 지금 괜찮게 픽하시는 거 있나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탑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제는 사실 너무 올라서 여기서 레인보우, 네. 나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지금은 뭐 이제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제 츄렉소 같은 이제 의료용 로봇들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고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도 이제 RS 오토메이션이죠. 두 종목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오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또 관련해서 인수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오늘 또 로봇 오늘은 또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로봇과 AI 반도체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또 건전하게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하락장과 조정장을 구분을 하자. 하락장에서는 모든 자산들이 하락을 하지만 조정장에서는 그간 올랐던 이제 섹터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섹터에 돈이 가는 그런 낙수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린 만큼 오늘 저는 반도체 쪽에 좀 벼시 좀 들길 바라면서 조금 더 시세 탄력이 붙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또 다른 대안으로 말씀 주신 반도체를 선택하고자 하실 텐데 잠시 후에 전략 다뤄볼 거고요.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 좀 따로 떼서 한번 전략을 챙겨보죠. 포켓몬이었잖아요. 그러다 한동안 에코프로 삼형제의 이슈가 살짝 묻혀버렸는데 어제는 또 나 살아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네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이익을 지금 챙기자일까요? 저는 이자는 이익을 챙기는 것도 좋겠지만 평균 단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차이. 평균 단가가 지금 수익이 30%가 넘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혹시나 있을 조정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이제 직전 고점에 사서 이제 막 1, 2% 수익, 3, 4% 수익 이렇다라고 하면 좀 챙길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정말로 이게 평균 단가가 중요한 게 조정 시에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당시 고점 정도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포스코 그룹이 갖고 있는 수직 계열화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미국의 IRA 법안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CRMA 네. 법안도 있고 좀 헷갈리네요. 네. 맞아요. 이제 다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수직 계열화라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더 가야지만 에코프로도 더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저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더 가고 에코프로 쪽이 조금 조정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밸류 체인의 눈높이가 맞는다. 맞지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에코프로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건전한 조정과 낙수 효과를 기대하려면은 여기서 포스코 케미칼이 더 올라가야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LNF도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2차 전지 업체들도 다 같이 키 맞추기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케미칼의 더욱더 성장을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쪽이든 시세가 살아있어야지 섹터로의 자금이 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로 가볼게요. 반도체 긍정의 뉴스들이 모이고 있어요. 하지만 뉴스가 긍정이어도 시세가 가는 것과는 좀 별개인데 어찌됐건 어제는 소부장이 강하게 치고 나가줬단 말이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시각 알려주시고 EUV에 대해서도 좀 더 짚어주세요. 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저점이 거의 다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하분기 실적이 확정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반도체 쪽이 단기 랠리가 바짝 나왔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을 내면서 이제 실적 비수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일단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건 사실이고요. 일단은 반도체 업계는 AI 반도체가 먹거리가 새로운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낙수 효과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걱정 없이 잡아봐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AI 반도체 종목이요? 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겨울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사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일단 단기 악재 소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 날짜에 맞춰서 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매수를 해 놓으시고요. 지나서 랠리 가는 거 보고 불타기를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업계 결국에는 사이클은 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사이클에 매수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올라가 있던 사이클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사실 슬프긴 하겠지만 반도체의 사이클은 결국에는 언젠가 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 시점에서 잘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구간들이라 함께 너무 확 사시지는 마시고요. 뭐 10번 나눠서 산다라고 이제 하루에 10번씩 2주 동안 매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단기든 이제 중장기든 충분히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많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테마성 이슈인지 아니면은 실적과 외형적인 성장을 같이 보고 있는지 체크를 잘 해보면서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요? 저는 일단은 이어서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사실 SNS텍 같은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EUV 코멘트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EUV 장비 쪽은 혹은 EUV 소부장 쪽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여전히 삼성전자의 돈은 그쪽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동진세미캠, SNS텍, YIK 세 종목을 여전히 제 관심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하나마이크론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마이크론도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SNS텍도 1월 달 공약주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도 좋은 흐름이 있었고 네페스도 살펴주셨네요. 관련한 IT 쪽 종목들을 꽤 많이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좋은 흐름 더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진만스픽으로 갈게요.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진만스픽 세 종목을 전 기억하거든요. 자람, 그리고 3기V, 제이오. 어제 진만스픽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 모든 종목이 올라간 장이 아니었음에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잘 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잘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메모장을 켜시고 지금 혹은 MTS나 SGHTS를 켜셔가지고 종목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외인 수급에 집중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사실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조금 이탈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조정장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잡히는 두 종목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모아가기 현재 시초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고 현대 로템과 두산 밥캣 두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투자뉴스에서는 잘 보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조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이제 움츠리고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현대로템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밥켓은 많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당시 블록딜 얘기 제가 한번 코멘트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긍정적인 외인 수급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 탄력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외국인 수급이 잡히는 두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제 급등 나온 종목은 그래도 이제 일단은 이 정도면은 저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로텍과 두산밥켓 어제 말씀 주셨던 세 종목 모두 다 당일 급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또
토요일에도 사실 종목 픽하실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 토요일에도 방송 좀 하세요? 네, 토요일 날 이제 12시에부터 1시에 스튜디오 방송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저도 요즘 그래가 이게 기대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맞추니까 오히려 이제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소통 창구에서 제가 코멘트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코멘트, 데일리 코멘트와 이제 장 종료 코멘트 받아가시면 분명히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만쌤과 여러분도 호흡하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또 한 주도 진만쌤과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